셜록 홈즈는 휘파람을 불며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세상에, 피터슨,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엄청난 전리품이군. 자네가 무엇을 찾아냈는지 알고 있나? 다이아몬드입니까? 선생님, 보석이군요. 유리창을 마치 퍼티처럼 베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보석이 아니야. 바로 그 보석이라네. 설마 모카 백작 부인의 푸른 카벙클은 아니겠지. 내가 외쳤습니다. 정확하네. 최근 매일같이 더 타임스지에 실린 광고를 봐온 터라 그 크기와 모양을 잘 알고 있지. 이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고 그 가치는 짐작조차 할 수 없네. 내 걸린 현상금만 1000파운드인데 이건 시장 가격의 20분의 1도 안 될 걸세. 1000파운드라니. 맙서사. 안내원 피터슨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현상금일세. 게다가 백작 부인이 이 보석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놓을 만큼 개인적인 사연이 얽혀 있다고 알고 있네. 내 기억이 맞다면 그 보석은 호텔 코즈모폴리턴에서 분실되었지? 내가 덧붙였습니다. 맞네. 닷새 전인 12월 22일이었지. 배관공인 존 호너가 부인의 보석함에서 그것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네.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사건은 이미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지. 여기 기사가 있을 걸세. 홈즈는 신문 더미를 뒤적여 날짜를 확인하더니 신문 한 장을 펼쳐 접고는 다음 구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호텔 코즈모폴리턴 보석 강도 사건. 배관공 존 호너는 이달 22일 모카 백작 부인의 보석함에서 푸른 카벙클이라 알려진 귀중한 보석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호텔 상급 종업원인 제임스 라이더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일 헐거워진 벽난로 창살을 수리하기 위해 호너를 백작 부인의 드레스룸으로 안내했다. 라이더는 잠시 호너와 함께 있다가 호출을 받고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호너는 사라졌고 보석함이 든 사무용 책상은 강제로 열려 있었으며 백작 부인이 평소 보석을 보관하던 모로코 가죽 상자는 화장대 위에 비어있는 채로 놓여 있었다. 라이더는 즉시 비상을 걸었고 호너는 그날 저녁 체포되었다. 그러나 보석은 그의 몸이나 집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백작 부인의 하녀인 캐서린 쿠색은 도난 사실을 발견한 라이더의 비명을 듣고 방으로 달려갔으며 목격한 상황이 앞선 증언과 일치한다고 진술했다. 비지부의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은 호너를 체포할 당시 그가 미친 듯이 저항하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증언했다. 죄수에게 이전 강도 전과가 있음이 드러나자 치안판사는 즉결 처분을 거부하고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심리 도중 극심한 감정 변화를 보이던 호너는 결국 실신하여 법정 밖으로 실려나갔다. 경찰 조사 내용은 이 정도군. 홈즈는 생각에 잠긴 듯 신문을 옆으로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한쪽 끝에는 털린 보석함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토트넘 코트로드에 거의 모이주머니가 있는 이 사건들의 인과관계일세. 보게나, 왓슨. 우리의 이 사소한 추론들이 갑자기 훨씬 중요하고 덜 무해한 양상을 띠게 되었어. 여기 보석이 있고 보석은 거위에서 나왔으며 거위는 헨리 베이커 씨에게서 왔네. 내가 자네를 지루하게 만들 정도로 장황하게 설명했던 그 낡은 모자의 주인공 말이야. 자, 이제 진지하게 이 신사를 찾아내서 이 작은 수수께끼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야겠어. 먼저 가장 단순한 방법부터 써보자고. 모든 석간신문에 광고를 내는 거야. 이게 안 통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문구는 뭐라고 할 건가? 연필과 종이 좀 주게. 어디 보자. 구지 스트리트 모퉁이에서 거위와 검은색 펠트 모자를 습득함. 오늘 저녁 6시 30분에 베이커가 221비로 오면 헨리 베이커 씨가 찾아갈 수 있음. 명료하고 간결하군. 아주 그렇군. 하지만 그가 이 광고를 볼까? 가난한 사람에게 그 정도 손실은 꽤 큰 법인이 신문을 눈여겨볼 걸세. 유리창을 깬 사고와 피터슨이 다가오는 것에 겁을 먹어 도망치기 바빴겠지만 그 후로는 무의식적으로 거위를 버린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거야.
게다가 이름까지 넣었으니 주변 사람들도 알려주겠지. 자, 피터슨, 광고 대리점으로 달려가서 이 내용을 석간신문에 내달라고 하게. 어떤 신문에 낼까요? 선생님. 글로브, 스타, 폴몰, 세인트 제임스, 이브닝 뉴스, 스탠다드, 에코. 생각나는 건 다 넣어주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 보석은요? 아, 보석은 내가 보관하겠네. 고맙네. 아, 피터슨, 돌아오는 길에 거위 한 마리를 사서 나에게 가져다 주게나. 지금 자네 가족이 맛있게 먹고 있는 거위 대신 이 신사에게 줄 게 필요하니까 말이야. 안내원이 나가자 홈즈는 보석을 들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이 찬란하게 번뜩이는 빛을 보게나. 물론 이건 범죄의 핵심이자 초점이지. 모든 훌륭한 보석들이 그러하네. 그것들은 악마가 가장 아끼는 미끼야. 크고 오래된 보석일수록 그 몇몇마다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서려있기 마련이지. 이 돌은 아직 20살도 안 됐네. 중국 남부 아모이 강변에서 발견되었는데 루비처럼 붉은색이 아니라 푸른색을 띈다는 점을 제외하면 카벙클의 모든 특징을 가진 아주 희귀한 변종이지.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불길한 사연들을 품고 있어. 40g 무게의 이 결정화된 탄소 덩어리 때문에 2건이 살인, 황산 테러, 1건이 자살, 그리고 여러 건이 강도 사건이 일어났지. 이렇게 예쁜 장난감이 교수대와 감옥의 공급책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일단 내 금고에 넣어두고 백작 부인에게는 우리가 보석을 가지고 있다는 편지를 써야겠군. 그 호너라는 사람이 무죄라고 생각하나? 알 수 없네. 그렇다면 다른 사람, 헨리 베이커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나? 내가 보기에 헨리 베이커는 자기가 들고 가던 새가 순금으로 만든 것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아주 결백한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크네. 하지만 광고에 답이 온다면 아주 간단한 시험으로 그걸 판가름할 수 있겠지. 그때까진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군. 그렇다네. 그렇다면 나는 환자들을 좀 돌보고 오겠네. 하지만 자네가 말한 그 시간에는 꼭 돌아오지. 이렇게 꼬인 사건이 어떻게 풀리는지 보고 싶거든. 환영하네. 저녁 식사는 7시일세. 도엿의 요리가 나올 거야. 그런데 최근의 일들을 생각하니 허드슨 부인에게 그 도요새의 모이주머니도 좀 살펴봐 달라고 해야 할 것 같군. 나는 환자를 보느라 시간이 지체되어 6시 반이 조금 넘어서야 베이커가에 도착했다. 집 근처에 다다르니 스카치보니 스코틀랜드식 모자를 쓰고 코트를 턱 밑까지 단단히 채워 입은 키 큰 남자가 문 위 채광창에서 쏟아지는 밝은 반원형 불빛 아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도착함과 동시에 문이 열렸고 우리는 함께 홈즈의 방으로 안내받았다. 헨리 베이커 씨인 모양이군요. 홈즈가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특유의 싹싹하고 편안한 태도로 손님을 맞이하며 말했다. 베이커 씨, 벽난로 옆 의자에 앉으시죠. 날이 춥군요. 선생님의 혈액순환은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적합해 보이는군요. 아, 왓슨, 마침 제 시간에 왔군. 베이커 씨, 저것이 선생님의 모자입니까? 네, 선생님. 틀림없는 제 모자입니다. 그는 구부정한 어깨에 커다란 머리, 지적인 인상의 넓은 얼굴을 가진 덩치 큰 남자였다. 턱에는 희끗희끗한 갈색 수염이 뾰족하게 나 있었다. 코와 뺨의 어린 붉은 기운과 내민 손의 미세한 떨림은 그의 습관에 대한 홈즈의 추측을 떠올리게 했다. 색이 바랜 검은색 프로코트는 깃을 세운 채 앞단추를 꼭 채우고 있었는데 소매 밖으로 삐져나온 앙상한 손목에는 커프스나 셔츠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고르며 느릿하고 끊어지는 어조로 말했는데 전체적으로 운이 따르지 않아 고생하고 있는 학식 있는 지식인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선생님의 주소가 담긴 광고가 실리길 기다리느라 며칠 동안 이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왜 광고를 내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군요. 우리의 손님은 다소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었다. 예전만큼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말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저를 공격한 불안당 놈들이 모자와 새를 모두 가져갔을 거라 확신했죠. 되찾을 가망도 없는 일에 더 이상의 돈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도 하군요. 그런데 그 새 말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먹어버렸습니다. 먹었다고요. 손님은 흥분하여 의자에서 몸을 반쯤 일으켰다. 네, 그러지 않았으면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 식탁 옆 선반에 있는 다른 거위도 무게가 비슷하고 아주 신선한데 선생님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오,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베이커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물론 선생님의 거위에서 나온 깃털과 다리, 모이주머니 같은 것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남자가 쾌활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들은 제 모험의 기념품으로는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은 제 친구의 흩어진 유해가 그 외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저 선반 위에 있는 훌륭한 새에만 만족하도록 하죠. 셜록 홈즈는 어깨를 가볍게 으쓱하며 나를 예리하게 쳐다보았다. 그럼 여기 모자와 거위가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전에 그 거위는 어디서 구하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조류에 관심이 좀 많은데 그렇게 잘 자란 거위는 보기 드물어서 말이죠. 물론이죠, 선생님. 새로 얻은 거위를 팔 아래 끼우고 일어선 베이커가 대답했다. 박물관 근처에 있는 알파인이라는 주점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낮에는 박물관 안에서도 저희를 찾을 수 있죠. 올해 친절한 주인장 윈디게이트 씨가 거위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몇 펜스씩 내면 크리스마스에 거위 한 마리를 받기로 한 거죠. 저는 꼬박꼬박 돈을 냈고 그 이후의 일은 아시는 대로입니다. 선생님께 큰 빚을 졌군요. 이런 스카치본이든 제 나이나 위신에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그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위험 있는 태도로 우리 둘에게 엄숙하게 절을 하고는 성큼성큼 방을 나섰다. 헨리 베이커 씨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됐군.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홈즈가 말했다. 그가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확실해. 왓슨, 배고픈가? 별로 그렇지 않네. 그렇다면 저녁 식사를 야식으로 미루고 단서가 식기 전에 뒤를 쫓아보자고. 좋고 말고. 몹시 추운 밤이었기에 우리는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목에 스카프를 둘렀다. 밖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행인들의 입김은 마치 권총 소리처럼 연기로 뿜어져 나왔다. 의사들이 모여 사는 인폴가와 할리가를 지나 이그모어가를 거쳐 옥스퍼드가에 들어서자 우리의 발자국 소리가 맑고 크게 울려 퍼졌다. 15분 후 우리는 홀본으로 이어지는 골목 모퉁이에 있는 작은 선술집인 블룸즈버리의 알파인에 도착했다. 홈즈는 선술집 문을 열고 들어가 흰 앞치마를 두른 붉은 얼굴의 주인에게 맥주 2잔을 주문했다. 거의 맛만큼이나 훌륭하다면 이 맥주 맛도 기가 막히겠군요. 홈즈가 말했다. 제 거위라고요. 주인이 깜짝 놀란 듯 되물었다.